약간 좀 안심할 수 있는 발언 위주로 하면서 더 좀 환호한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간략하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간밤에 저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진 거는 연준보다는 네, 네. 미국 정부의 이 채권 발행 계획 네. 여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아, 네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저희가 테이블 하나 조금 그 문구랑 같이 테이블 먼저 좀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저께 저희가 이제 확인했던 게 있습니다. 숫자들을 저희가 좀 먼저 확인했던 게 있었고 이게 결국 이제 그 전체 총 금액을 저희가 봤었죠. 그러니까 네,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7,760억 달러로 이제 재무부가 발표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보면은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트렌드 자체는 사실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1분기 예고된 금액도 사실 계속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긴 네. 한데 이게 7월 말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좀 하향 조정됐다. 지금 장기 금리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좀 있었다라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그 뭐 금액으로 하면은 이제 7월 말에는 뭐 어제 말씀하셨겠지만 8,500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7,700억 달러까지 네. 7,760억 달러대까지 내려갔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도 뭐 추가로 수정이 되겠지만은 원래 1조 1,000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었다가 8,000억 달러대까지 8,160억 달러까지 이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한번 이제 안심을 했었고 그렇지만은 이게 요 테이블에서 보시는 이 표체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네. 대한 경계감이 좀 있었고요. 사실 7월 말 정도 그때 보면은 사실 재정 지출에 대한 그 부담감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 표체, 그러니까 단기물을 워낙에 그동안 네. 많이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표체, 그러니까 뒷구간들에 대해서도 중장기물에 대해서도 발행을 늘릴 거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중장기 금리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조정이 있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숫자들을 보시면은 이게 앞에 한 5년 구간 뭐 밑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단기라고 같아요. 할 수 있는 예, 데들. 그렇죠. 네. 약간 이제 그쪽 구간들의 그 숫자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8, 9, 10월 달 숫자들이랑 네. 11월, 12월, 1월 뭐 사실 점점 가면서 늘어나는 증가폭 자체가 네. 앞쪽에 지금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그러네요, 수가 정말. 있고요. 네. 10년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 계획이랑 동일하다. 어. 16, 13, 13 네. 동일하고 20년 뭐 조금 1억 달러 정도씩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 네. 정도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조금 이제 뒤쪽은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시장에서 조금 안도감들을 좀 이렇게 키우는 모습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요거랑 같이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 재무부의 그 차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TBAC라고 하는 이제 네. 위원회의 이제 의사록도 그러니까 뭐 FMC 의사록처럼 이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그 문구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테이블 그 문구를 좀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저기 이렇게 밑줄 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동안 약간 이제 지금 뭐 사실 약간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그동안에 발행되는 그 규모, 물론 이제 TV 그 단기물 쪽의 발행 규모가 좀 계속 컸긴 했지만은 네. 조금 이제 긴 흐름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 전체적인 가중 평균 약간 만기를 조금 이제 계속 늘려왔었던 부분들이 네. 이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채의 만기를 조금 늘려놨다 뭐 이렇게 네. 좀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장기 구간에 대해서 좀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조금 이제 한번 같이 조금 이제 의사록에 있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표현 자체가 20년 발행을 늘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장기물 쪽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제 7년물 쪽을 네. 그러니까 중기 쪽 구간들을 조금 더 늘리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한 번 더 했었고, 그리고 사실 뭐 TBL이라고 하는 단기채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일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수준 15에서 20% 정도 수준을 좀 벗어나는 좀 이렇게 좀 비중 자체가 이쪽으로 더 좀 가중된다 하더라도 네. 그냥 조금 이제 용인하자 뭐 이런 코멘트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단기채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뒤쪽 구간들, 그러니까 발행 그 수급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좀 금리 하락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금융시장의 불안은 이 딱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로 대표됐었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네. 사실 좀 전에 저희 보셨지만 4.7%까지 내려가 있는데 네.
이게 5%를 넘으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올 초에 있었던 그런 SVB 사태처럼 네. 중소형 은행 파산 사태처럼 미국에도 뭔가 금융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는데 네, 예. 요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좀 불안을 좀 느끼고 네. 그걸 반영한 세부 계획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이제 불확실성들, 그러니까 펀더멘털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것들은 네. 너무 명확하고요. 네.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제 금리 하락의 요인 그 배경들을 뭐 좀 약간 조금 크게 하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고 네. 이제 뭐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물 쪽에 이제 턴프리미엄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컸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펀더멘털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이제 조금 말씀드렸었던 건데 이게 그 어제 경제 지표들도 보면은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49포인트가 예상치였는데 46.7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예, 제조업 보고서가 네네. 나왔고요.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두색 선이 이제 제조업 지수인데 이게 지금 일단 예상치 좀 하회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내일 그 금요일 밤에 나올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이제 지난달보다는 이제 낮아지는 쪽으로 프라이싱이 좀 되고 있고, 요거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세부 테이블도 같이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시면은 이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신규 주문,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6월 그 신규 주문 부분이 3.7%포인트가 빠졌고요. 네. 그리고 뭐 생산에 대한 부분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 다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4%포인트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내용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그림들 자체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9월까지 저희가 확인했었던 이 경제 지표의 모멘텀이 10월 4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훼손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제 무게를 좀 두고 보는 첫 번째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보면은 연준의 입장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뭐 금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준을 통해서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네. 지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금리에 대해서는 좀 정점 통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뭐 어제 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네. 뭐 10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5만 명이 컨센서스 증가, 15만 명 증가가 컨센이었는데 11만 3천 명 증가하면서 네. 이것도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누적되는 부분들이 또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금리 부담도 그거에 맞춰서 좀 낮춰준다. 네. 내지는 약간 풀어준다. 네.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사실 연준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대로 정책 효과를 거뒀다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부담을 낮춰주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 같은 경기도 약간 연착륙을 할 수 있고 네. 다 같이 기대하는 거는 그 그림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걸까? 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이제 또 여기서는 완전히 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어제 뭐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제 사실 이걸 완전히 풀어주게 되면은 네. 이게 사실 연초에 나타났던 현상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벗 기대감들이 너무 커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네. 또 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금리 입장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뭐 10월 중순 후반 요점 레인지에서 고점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박스권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책에 대한 그 발언 내용 자체가 이게 좀 너무 빠르게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게 지금까지는 약간 부담을 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효과들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네. 이 금리가 또 너무 빨리 내려오면 또 그걸 다 훼손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의 경계감들 다시 키우는 발언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지금 어제 뭐 그 기자회견도 내용들 보면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뭐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네. 결국 경제지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했었고 사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낮추려면은 경제가 추세 이하로 조금 내려와야 된다 고용도 좀 훼손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또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의도의 그 정책 그 스탠스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들이 당분간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점 통과에 된 부분이랑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시장 추세가 바뀌는 부분이랑은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